자,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입니다. 조찬 파티의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입니다. 네, 구정모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이스타항공노조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두 분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상직 의원 어떤 분입니까? 예, 이분이 이제 원래 2007년도에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예, 2007년에요. 예,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을 했고, 지난 4.15 총선 때 21대 총선에서 다시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좀 재선 의원이죠. 예.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데 이제 국회의원이고 현직에. 그렇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까지 했으면 현 정부의 어떤 신임이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셨던 정책 기조적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살리기 아닙니까? 살리기. 네. 예, 이걸 좀 어떻게 대표할 만한 인물로 아마 되신 것 같은데 동시에 지금 이제 어쨌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신 부분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물론 여권과 친한 사람 맞고 본인이 여권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엉뚱하게 정치 스캔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보도에 의하면 이 사람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살 후인데 평소에 누님이라 그러는 사이다. 내가 뭐 얘기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고 또 대통령께는 좀 이게 참고하지만 이스타항공에 지급 보조한 태국 회사의 문 대통령의 사이가 또 뭐 취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자칫하면 이게 여권이 이 사람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로 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안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까지 지금 가세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에서는 방금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진짜 오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은 근데 7년 전에 손 뗐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형을 이제 바지사장으로 좀 세워놓고 그다음에 자녀를 이제 임원으로 또 등재해놓고 그리고 보면 이제 직원들은 다 이제 이분이 오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 회사가 아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이상직 의원 얘기가 아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방금 요 같은 사안에서 결론이 사실은 알고 보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였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7년 전에 경영에서 손을 뗐다라는 말도 사실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 기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2017년부터 이제 3년치 이스타항공의 임원진 회의록 등이 이미 입수가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은 월간 소통회라고 하는 회의에서 이상직 의원이 직접 발언한 것으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또 그 회의록에 뭐 의원님 내지는 이상직 회장님 이렇게 표기된 발언들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 낙선한 이후에도 경영에 복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7년 전에 경영을 손 뗐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진짜 오너는 역시 이상직 의원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경영에 직접 관여한 그런 흔적도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이스타홀딩스거든요. 근데 이스타홀딩스는 누구 건가 하면 자녀들이 100% 갖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그다음에 2대 주주가 BD인터넷이라는 것인데 이상적인 형이에요. 형이 이제 대표인데 형은 난 그 회사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누구 겁니까? 지금 뭐 우리 구 변호사의 말씀대로 이건 누구 겁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최종구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대표는 예전에 이상직 의원이 KIC그룹 할 때부터 이제 같이 일해오던 사람이고 또 경영기획본부장은 또 이상직 의원의 그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러면 소유 구조도 그렇고 이렇게 그 경영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직 의원이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객관적으로 상당히 안 맞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 오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래 이제 실체라는 거는 그리고 원래 복잡하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들을 하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사실 이런 걸 그렇게 쉽게 뭐
납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본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들이 많이 서로 어긋납니다. 사실 요즘에 추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이를테면 휴가 특혜육 관련해서도 추 장관의 발언이 사실 실제로 특혜 있든지 없든지 여부를 떠나서 이제 발언이 바뀌는 부분을 보면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말을 돌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다 그런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요. 문제죠. 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매각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게 무산돼 버렸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 이게 처음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항공업계가 휘청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일종의 자구 노력으로 회사 매각에 이제 집중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 인수합병이 과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좋은 정책이었던 것인가는 좀 논외로 하더라고요. 협상 자체가 사실 얼그러진 과정을 보게 되면은 결국 핵심은 체불임금 문제를 누가 이제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노딜이 된 것인데 얘기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경에 이제 제주항공하고 양사 간에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체불임금하고 이제 이를 비해서 한 미지급이 한 1,000억 원 정도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이제 누가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주되게는 이제 체불임금이 가장 핵심 이슈였던 것 같고요. 제주항공 측은 당연히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잘못한 것으로 인한 결과이니까 체불임금만큼은 이스타항공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주장을 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스타항공이 취한 조치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사실은 운항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체불임금 생길 거고 넘길 거니까 이걸 다 제주항공에 떠넘기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또 고용보험료 체납액 5억 원 이 문제도 사실은요. 이게 5억 원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노조위원장 조준사 노조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전화 연결해서 5억 원도 사실 사제 출연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휴가나 휴업 수당의 경우에 정부에서 한 60%에서 75%를 지원하고 회사에서 한 25%에서 40%를 지원해라 이런 건데 이거를 지원하려면 고용보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타항공의 고용보험료 5억을 안 냈기 때문에 이거 지급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직 의원은 자기는 가진 재산이라고 그런 32평짜리 아파트밖에 없다고 하니 참 딱한 분이죠.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많을까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뭐 국민 성금에도 모아서 드려야 될 판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여러 가지 항공산업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이제 문제 고민이 되는데 지금은 근로자들이 전부 다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죠. 지난 3월 이후로 한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전부 직장을 잃고 길을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오너가 책임을 지고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죄 없이 지금 8개월째 임금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 보고 그냥 무조건 정리하고다 이제 뭐 회사가 능력이 없으니 나가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또 저 얘기도 많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사실 오래전에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전처와 아까 저 노조 위원장도 얘기했지만은 같이 있는 모습이 여러 번 이제 목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면 정말 사실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장이혼을 한 시점이 19년 전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19년 전이면 사실 심지어 위장이혼을 하더라도 19년의 세월이 흐르면 더 이상 같이 살거나 어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기라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 총선까지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됐고 또 아파트에서도 드나드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 때 이제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재산을 모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지금 가진 것은 뭐 32평 아파트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다 이제 공개되지 않는 전처의 명의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미스터리입니다. 2015년도에 아들 26살 먹은 딸하고 17살 먹은 아들이 3천만 원 자본금 회사를 세웠거든요. 그게 이스타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달 뒤에 이스타항공의 주식 68%를 매입을 합니다. 돈이 한 100억 들어갔거든요. 3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100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났느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32평 아파트밖에 안 가지신 분인데 그 100억 중에 80억은 사모펀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의 흐름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년 전에 이혼하신 분하고 이렇게 계속 선거운동도 같이 하시고 집에도 같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특이하고 여러 가지로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이 어려운 이 근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더해서 여기에 심지어 그 회사에서 경영된 내용을 보면은 형 이름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동생의 전처에게 전처를 이제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놓고 약 4억 원 가량을 또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혼한 전처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19년 전 이혼한 전처 때문에 뭐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사실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그 형의 이제 처벌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직 의원에게 이익이 갔다. 이름을 이제 이상직 의원의 전처 앞으로 한 4억 원 정도에 나갔나 봐요. 근데 그 판결문에 이 형을 엄벌해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이익은 이상직 의원이 이제 가져간 걸로 보이니까 그 점에서 이제 형을 정할 때 참고한다고 그렇게 돼 있답니다. 판결문에서도 사실혼이 인정된 거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아주 특이한 집안입니다. 그 점에서. 근데 이렇게 위장 이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아까 노조에서도 뭐 어떤 방식으로는 뭐 소송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이혼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결혼과 달리 이제 법원은 이제 위장 이혼에 대해서 위장 이혼이기 때문에 뭐 무효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경향이어서 실제 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또 이제 이혼 관계 자체가 정말로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서 그 부분 소송으로 뭔가 노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프라이버시 또 영향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진짜 이혼했지만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충분히 사실 예상되는 항변이에요. 하지만 뭐 일반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혼 관계 중요한 건 두 분 사이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재산을 이혼한 전처 앞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면 전처의 어떤 재산 내역을 파악을 해보면 될 텐데. 맞습니다. 그냥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개를 아마 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법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전처에 해당하는 분의 재산을 억지로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어쨌든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야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면 이제 또 뭐 장관까지도 당정청 모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이 지금 문제를 좀 결자해지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본인이 이런 것도 공개를 좀 하고 하면은 아마 정말 이상직 의원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개를 통해서 아마 말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상직 의원 당 윤리감찰단 회고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시면서 새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설됐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당 내부에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철저하게 수사 독립적으로 해서 뭘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지는 뭐 상당히 좀 의심이 가고요. 뭔가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적어도 정말로 그 이상직 의원의 재산이 32평 아파트밖에 없다. 실제로 또 간다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거든요. 재산을 빼돌려 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혹을 말끔히 해결을 하는데 이제 윤리감찰단이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윤리감찰단 딱 이 이름만 봐서는 굉장히 무서운
기구인데 네.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뭐 정당 내에서 자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감찰을 좀 검찰에서 수사를 하듯이 할 수 있겠느냐. 강제수사권 당연히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된 부분들도 있고 추장관 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상식 의원 문제만큼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명확히 좀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만큼이라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윤리감찰단을 만든 것이 국민들 앞에서 뭔가 그냥 위선적인 어떤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윤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조직을 설치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보여줬으면 하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악재를 사실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들의 초참 파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